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고 월요일 잘 출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국내장은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원위치 같습니다. 미국장도 그럴까요? 네, 어제 제가 영상에서 하락하는지를 좀 잘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락이 뭐 지금같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힘든 거죠. 예, 어차피 저가매수 하려면 일부분 하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빠질 만큼 빠지긴 했습니다. 예, 저가 바닥권이니까 희망을 좀 가지시고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좌 상황 보면은 이제 5월 23일 오늘 이제 프리장에서 살짝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뭐 이 계좌 대단치도 않은 계좌 이렇게 공개해 드린 이유는 저는 예수금을 계속 갖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예, 여러분도 경쟁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보단 자기 페이스 진짜 꼭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금이 오히려 좀 또 늘었죠. 예, 어제 국내장에서 수익도 냈고 오늘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그 배당주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수익권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주는 아직도 좀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ETF들 정리해서 현금을 또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도 좀 줄였어요. 다시 반등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도 늘릴 수 있어요. 주스는. 여기 보시면 TQ 같은 경우는 지금 97개에서 요거는 1차 적이죠. 143개에서 150개, 7개 정도 늘렸고요. 1차 스윙 계좌입니다. 자, 2차 장기 계좌에선 97에서 100개로 또 늘렸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세 번째 3차 스윙 계좌도 31에서 37개.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금 보유해 가면서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하락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TQ만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뭐 TMF, SRET, 부동산 그리고 인버스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서 가면 이 끝은 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끝은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꿋꿋이 잘 버텨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 저 반등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과거를 보면서 지금 흐름이 어떤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하고 S&P를 우리가 이거를 잘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악은 어쨌든 닷컴 버블입니다. 그렇죠? 예, 최악의 기술주 폭락이고 폭망인 건 바로 그 닷컴 버블이었는데 지금에 비해서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지금 이 상승폭에 비해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때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97년도부터 이 나스닥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기대, 진짜 기대가 한껏 부풀어져 오른 거죠. 자, 이 기대감에 의해서 진짜 기술주들이 쫙 올라갔죠. 지금하고 다른 건 뭡니까? 지금은 실체인데 그때는 실체가 아니다. 거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실체는 맞겠죠? 그러나 테슬라의 전기차라던가 메타버스라던가 실체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는 돈이 됐죠. 근데 아직 자율주행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체가 가기까지도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물론 그때보단 훨씬 낫죠. 지금 빅테크들은 돈을 잘 버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사람 심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냐?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졌던 거죠. 그럼 요 밑에는 뭘까요? 바로 S&P입니다. S&P. 같은 미국 지수인데 얘는 나스닥이고 얘는 S&P예요. 그럼 S&P는 오르긴 올랐는데 왜 그만큼 안 올랐냐? 기대감이 적은 거죠. 왜? 가치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나스닥에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쵸? S&P 좋은 거 알면서도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사실은 수혜를 많이 받는 게 S&P의 가치주들인데 아직도 크게 관심 없으세요. 자, 그건 기대감에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기대감이 많은 만큼 하락폭이 크죠. 그에 비해 S&P는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같이 떨어졌어도 당연히 상승폭이 작은 만큼 손실은 적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이만큼 빠질 때 20% 이상 빠질 때 S&P는 지금 10%, 한 15% 이 정도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하락에 어느 지수가 더 잘 버틸까요? 제가 볼 땐 S&P가 잘 버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반등한다면 당연히 나스닥을 많이 더 투자해야 됩니다. TQ를 더 투자해야 되고요. 혹시 당장 지금 분위기로 볼 때 당장 침체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갖고 계시다가 내년쯤에 생각지도 못한 침체가 올 때는 다시 나스닥으로 투입하시면 전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S&P 쪽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과거 경험상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술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ETF 중에 CDC라는 ETF가 있는데 제가 불황 때 종종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최근 JPI죠. JP모건에서 나온 커버드 콜 ETF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좀 없는 편이고 이건 꽤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놓고 볼 땐 상승할 땐 CDC가 좋습니다. 상승폭이 훨씬 좋고 배당은 JPI가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CDC가 월 2.78 정도 되고요. 라지밸류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는 회사들이죠. 존슨앤존스, 펩시코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듀크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치주 104 종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락을 할 땐 우리가 TQ를 주셔야 되나요? 하락했다 반등했다고 확실히 판단이 되면 TQ를 주셔야 돼요. 근데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TQ를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하락폭이 계속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그럴 땐 차라리 뭐를 매수해야 된다고요? 이런 가치주들을 매수했다가 바닥 근처에 왔을 때 이것을 매도해서 TQ를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이 구간의 손실을 그만큼 줄여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안 샀다가 바닥에 사면 좋은데 이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DC도 상승할 땐 꽤 잘 올라갑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CDC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자, JP모건 여기 보시면 JP모건 체이스 우선주들이 있습니다. 우선주. 저는 요거 6%대 우선주를 종종 지난번 팬데믹 하락할 때 저는 이걸 샀습니다. 그래갖고 손실을 최소 방어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되냐? 낙폭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락 시에 이 CDC 같은 경우가 이때가 코로나 때죠. 49에서 4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꼬리까지 생각하면 한 37까지? 그럼 얼마 정도 떨어졌나요? 한 12 정도 떨어졌죠. 그래도 뭐 한 15% 이상 떨어진 건데 그래도 마이너스 40%보다는 훨씬 심리적으로 편안합니다. 많이 안 밀렸죠. 그리고 최근에 고점 대비 74에서 66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한 8달러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스닥은 뭐 QQQ 같은 경우는 30%, 25% 이상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엄청난 방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보다 더 대단한 게 바로 JP모건 우선주예요. 여기가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빠진 것 같으시죠? 네, 최고가 28달러인데 최저가 22달러예요. 그러면 6달러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는데도. 그러면 정말 방어 잘하죠? 그리고 6%대 배당을 줍니다. 그러면 크게 손해본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진짜 침체가 온다. 그러면 JP모건 우선주에 우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빠졌을 때도 이게 차트라 그렇게 커 보이는 거지 28.5에서 25까지밖에 아직 안 빠졌어요. 그러면 뭐 고작 3달러 빠진 거니까 이러면서 6% 배당 받으시는 거 나쁘십니까?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바닥이 왔다. 사실은 미리 이걸 사놨다가 저는 인버스 해칭을 하니까 그런데 인버스 해칭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낫다는 거죠. 이거를 사놓고 있다가
지금쯤 매도를 해서 바로 TQ를 사시면 굉장히 그 공백 구간도 없이 잘 투자하시는 노련한 투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거 말씀 또 드려볼게요. 이게 JPI입니다. 그래서 월 배당은 7.96 정도.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방어력이 있고 오히려 상승할 때는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 커버드 콜 구조가 하락하는 이게 상승하는 수익을 배당으로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상승 때는 좀 약하지만 하락 방어는 꽤 잘합니다. 그래서 월 배당 받으셔서 TQ를 사시면 되고 당연히 TQ가 이거 10% 떨어질 때 얘는 1%도 안 떨어집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블이라는 ETF도 있어요. 얘는 배당률은 조금 적지만 이게 귀족 배당, 그러니까 귀족주죠. 배당 귀족주들을 모아놓은 건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 늘려온 그런 주식들만 담아놨기 때문에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또 추천드리냐? 이런 거죠. 최근에도 99, 최고점 99에서 떨어진 게 90달러예요. 9달러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한 10달러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11% 정도 될 테니까 자, 이 정도 방어력이면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막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채워 놓으셨다가 더 떨어진다. 지금은 어쨌든 TQ를 살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시다가 더 하락하는 쪽이 오면 TQ를 너무 많이 담으시기보단 이런 것도 한번 방어 전략에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선택하라면 순위는 이렇게 매겨드립니다. 1번은 1번은 JPI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폭락이 오면 JP모건 우선주예요. JP모건 우선주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DC입니다. 세 번째가 CDC.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요 노블. 요 순서대로 하시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 TQ 주봉 과거부터 말씀드린 거고 제 영상에 SS 시그널 사용법 제가 이렇게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요 위에 참조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에서 볼 때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 타이밍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과거긴 하지만 자, 주봉에서 계속 요 S 시그널, 장기 S 시그널이 내려가고 있는데 많이 내려왔어요. 91에서 27까지 내려왔는데 아직도 이 위쪽 상단에 있죠. 자, 이게 무조건 밑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상승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락폭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좋은 건 스토캐스틱 패스트 요 단기 이평선이 그래도 바닥 근처로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보단 당연히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좋은 건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을 놓고 우리가 매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래서 보면 이제 보입니다. 여기가 바닥인데 이게 더 깊죠? 자, 깊으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돼요.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되고 단기 S 시그널이죠. 단기 S 시그널이 이렇게 바닥 근처 왔을 때가 좋은데 여기 보면 상승 시그널 떴죠. 그래서 지금 반등을 좀 기다려봐도 괜찮은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 바로 반등한다면 당연히 이게 바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량을 계획해서 매수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120분 봉에서 보면 이제 바닥에 완전 들어왔죠. 좋은 건 여기가 살짝 얕아진 거죠. 여기가 더 깊고 여기가 살짝 얕죠. 그럼 이제 곧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래서 적당량 매수하시고 반등하는 걸 우리 기다려 보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사실 그 방어형 ETF들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쓸 일 없으면 좋은데 그래도 혹시 떨어진다면 알고 계셔야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됐죠.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얘기가 있죠.
살라흐하고 동률인데 이 친구는 페널티킥이 5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축구는 잘 몰라서 그냥 기사를 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자, 손흥민은 0개입니다. 그럼 뭐예요? PK는 내가 잘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파울을 유도해서 팀이 파울 받은 거에서 5개를 베네핏을 얻은 거고 이득을 본 거고, 손흥민은 정말 그런 거 없이 자기 스스로 뛰어서 그리고 패스를 받아서 넣었으니까 뭐 우리 입장에선 뭐 팔이 안쪽으로 굽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땐 굽어야죠. 공동 득점왕이긴 하지만 진정한 득점왕이 실력으로 손흥민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많이 강조드리는 건 주식시장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래도 자,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사실 유럽에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뛰기 좋은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아인이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더 힘들겠죠.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고 정말 탑 클래스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스닥이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관없이 주식 실력을 좀 기르셔야 된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요, 제가 멤버십을 지난 4월 20일부터 좀 진행하고 있는데 933달러 정도 933원이죠. 코스닥이니까. 자, 그동안 한 달 동안 883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더 내려갔었죠. 여기 831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왔으면 어차피 지수는 하락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지금 저희 진행 계좌는 이렇게 됐습니다. 뭐 오늘 삼성펄프 수익 나서 5만원 정도 수익 냈고 700만원 정도 산 게 이제 마이너스 17만원 정도 났으니까 마이너스 2.35예요. 뭐야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지수가 내려가니까. 그쵸? 근데 안쪽을 열어보면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저희 종목들은 큰 돈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익을 내서 손실분은 다 만회했죠. 마이너스 17만원은 벌써 실현 수익 21만원으로 4%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의 실력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기가 좋아서 쭉 올라가는 걸 사놓고 기다려서 수익 나던 시기는 지나갔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할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서 끝까지 버텨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락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당당하게 떨어질 때 떨어져. 내가 끝까지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멤버십 진행하면서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께 이 S시그널 다 안내 드렸는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보면 참 좋은데 이거 진짜 좋은데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수익낸 삼성펄프도 이렇게 매수해서 여기 자동 주문으로 매도돼 갖고 수익 났거든요. 근데 바로 떨어졌으니까 이런 건 자동 주문 아니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찾냐? S시그널에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월봉에 자, 삼성펄프가 과거에 지금 요 기간이 짧아서 나오진 않아요. 장기 S시그널은. 근데 단기 S시그널 보시면 이거 지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봐보세요. 내려갔죠? 올라갔죠? 내려갔죠? 자, 주식은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구간에 걸려 있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차트 봐도 여기서 일정 부분 바닥치고 올라가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월봉에선 상승인지를 보시고 주봉은 안 보셔도 됩니다. 좀 잘 안 맞아요. 주봉까지 상승이면 너무 좋은데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일봉에서 볼게요. 일봉에서 보면 자, 여기 S시그널 장기가 어떻게 됐죠? 바닥에서 뚫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 사셔라 이런 겁니다. 이런 종목을 사셔라. 그런데 언제 사시라고요? 이때 사시라고요? 아니죠. 그 안에서 높은 구간이잖아요. 이때 아니면 이때 바닥권에서 사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플한가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걸 잘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매수에 또는 매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체크하면 120분 봉만 더 체크하시면 돼요. 120분 봉에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 단기 라인이 또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삼성펄프는 사실 요 근처에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종목. 요것도 오늘 제가 이제 수익을 이전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얘는 더 극명하게 나와요. 캐몬이란 종목인데 이런 것들은 하락하면 눌림 모금은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삼성펄프도 지금 내려왔으니까 다시 진입을 해도 돼요. 월봉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딱 신호 뜨잖아요. 장기 S 시그널 126 라인이 그냥 딱 신호 떴습니다. 그럼 얘 어쨌든 상승이네. 지표도 주가도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라인을 타고 있죠. 그 다음에 1일 얘는 더 쉽습니다. 상승 하락 여기 상승 시그널 딱 떴죠. 그러면 관심 종목만 있으시면 돼요. 평소에 어떤 걸 사고 싶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보시든 아니면 저희 멤버십에서 이런 종목 관심 종목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안내 드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보를 취득하셔야겠죠. 그리고 120분 봉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승 시그널 뜨면서 쫙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한 4일 전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뭐 한 2달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거 1년, 2년, 3년 생각하는 지수형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손흥민 우리 선수처럼 득점왕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득점왕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주식을 잘하면 됩니다. 남보다 잘하면 되니까 운전할 때 전진도 하면 후진도 해야 되듯이 제가 볼 때는 지수형 ETF도 매수하실 줄 알아야 되고 종목도 매수하실 줄 알면 여러분 앞으로 주식 하시는데 훨씬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나스닥 꼭 다시 상승해서 오랜만에 익절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자 데이 LOC 매매표 이거 사용하십시오. TQ 26부터 20일까지 쓰시고요. 나머지 종목들 쓰시고 그리고 불황기 하락 시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ETF 또는 종목 잘 보셔서 그 순서대로 한번 추가 하락이 진짜 급락이 오면 여러분 막 TQ에 더 막 쏟아붓기보다는 그런 걸 우선 사셨다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나면 근데 올해 안에 쓸 일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내년이나 뭐 이런 때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좋겠다. 오늘은 그런 잔소리 겸 그리고 노파심으로 여러분들께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진짜 중요해요. 손실 난 거 복구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수가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좀 덜 보고 배당 수익을 내시는 것도 지금은 현명해 보이니까 일부분은 한번 매수해 보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